저와 4.3 사건 간에 이루어진 조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1월 저는 그때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그 당시에 반민주행위자 공인권 제한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제주도에 가게 돼가지고 기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저도 그 일행이 돼서 따라갔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제가 지금 그 면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만 어느 큰 면 중심지에서 그 강문용 당시 제주지사와 그 조사위원들이 저녁 그 식사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좀 생각지 못했던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왜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갔더니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6학년과 5학년의 학생이 하나도 없고 4학년부터 조금 있고 3학년 이하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그 클래스를 메우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강문용 지사가 바로 그것이 4.3 사건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61년에서 그 13년을 빼면 4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8년 4월부터 4.3 사건이 생겨가지고 2년 동안에 제주 지역의 젊은 남자들은 게릴라로 산으로 도주하거나 아니면 제주를 떠나서 일본을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서 거의 아주 정말 시가 마르다시피 돼가지고 그 각 집안에 젊은 남자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로부터 14년 후에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학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생기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강문용 지사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그 생산이 안 되니까 모든 집집마다 절손이 되는 데 대한 걱정이 생겨가지고 한 3년 후부터는 육지에 나가서 청년을 사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이하 쟤들 가운데는 성은 다르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참 머리를 때린 것이 4.3이라는 사건의 비극성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1989년, 88년 그 김재순 그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할 때 그 의장과 같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일 관계가 1965년에 국교정사가 된 훨씬 뒤니까 한일 관계는 정상화됐고 지금보다도 훨씬 양호할 때죠. 근데 일본 가서 희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951년부터 65년까지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나중에 결국 청구권 문제로 타결이 됐지만은 전 회담 기간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였습니다. 이 제1교포의 법적 지위라는 것이 그 이제 해방 전에 일본에 가서 살던 그 한국인 동포들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의 법적 지위 문제죠. 영주권 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타결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그것이 커버가 안 됐지만은 그 일본 가서 들으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1945년 이전에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동포들이 거의 200여만이었습니다. 그 200여만 가운데서 140만은 해방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남은 그 이제 그 교포들 가운데서 한 30여만은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교포가 한 30여만이었는데 그 30여만 전쟁 종결 이전에 일본에 거주하던 제1동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소위 이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교민 수가 또 한 20여만이 됐다고 합니다. 그 20여만의 대부분은 제주도에서 4.3 사건 후에 그 일본으로 간 젊은 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위는 일본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에 살던 한국 교민들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 그러나 전후에 온 교민들은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데려가라 하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어려운 문제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는 4.3 사건을 공공연하게 거론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이것이 아주 큰 이슈가 돼가지고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이끄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김재선 의장하고 오사카에 들려가지고 이꾸노든가 하는 이 교포 많이 사는 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 출신 교민들이 그렇게 많고 해방 후에 일본으로 간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4.3 사건의 비극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많은 이 책도 봤고 읽어도 봤고 또 여기 이선교 선생님이 2000년대 초에 저와 같이 시민운동을 한 과정에서 이 재해동포 문제에 대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4.3 사건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 4.3 사건을 통해서 빚어졌던 엄청난 인도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그 인도적인 비극은 비극대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4.3 사건 자체가 무엇이냐? 한 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어떤 이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그 인도적 문제만 가지고 부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뒤에 제주도에 가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그 제주도에 있는 평화공원인가요? 거기다 한 2번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거기에 이제 만 한 5-6천 명의 이 제주 4.3 사건 때 돌아간 사람들의 명패가 있는데 거기에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제주 4.3 사건에 사실은 범죄자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이 4.3 사건이라고 하는 폭동이죠.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됐던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관점에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사건이다. 아까 이 사회하는 분 말씀이 진행하는 분 말씀이 어쩌면 4.3 사건에 관한 진실을 얘기하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될지도 모른다 하는 아주 비감을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항상 억누르면은 그것을 뚫고 나오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이 4.3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구하더라도 4.3 사건의 진리는 진실은 결코 죽지 않고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여러 가지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4.3 사건은 사실은 정부에 반대하는 폭동이었죠. 폭동은 범죄고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만 그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한국의 형편 때문에 많은 과잉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양민의 피해와 희생이 많았으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양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원과 여러 가지 보상의 차원에서 하되 그것은 부의 입장이고 정의 입장은 폭동은 폭동으로서 우리가 범죄적으로 법적인 단죄를 하고 그에 대한 이 진리를 진위를 가려내는 그러한 노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신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과 사, 그 경과 중 이런 것을 가려서 4.3 사건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노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한마디 인사 말씀을 드려달라는 요청을 아주 기꺼이 수락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이것을 풀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나가도록 노력하는데 동심협력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